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다님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문화비 소득 공제인데요. 그동안 공연 티켓 구매나 도서 등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비 소득 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네,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영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받는 프로그램 비용은 전체 금액의 50%나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설 안에서 구입하는 일부 물품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모집해 최종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 총 1000여 곳에서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네, 이번 문화 소득 공제 범위 확대로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다만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되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정책 확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이제 차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민 반응이 궁금한데요.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초기임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소득공제 적용 방법이 잘 홍보되지는 않아서 이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4위 키워드도 보시죠. 네, 온주환입니다. 배우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지난 4일 걸그룹이죠. 걸스데이 멤버 미나 씨와 배우 온주환 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요, 두 사람은 열애설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게다가 10살이라는 나이차를 딛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소식이 전해진 당일 저녁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는데요. 온주환은 미나가 흠집이 나지 않게 소중히 아끼고 옆에서 잘 지키겠다며 예비 신부를 향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비 신부가 홈집이 나지 않도록 잘 지켜보겠다. 정말 온주환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드라마 미녀 공심이에서 첫 호흡을 맞췄고요. 이후에 2021년 뮤지컬 그날들로 재회하며 본격적으로 사랑을 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박미나가 부친상을 겪었을 당시 온주환이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슬픔을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는 11월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미나는 개인 SNS에 뮤지컬 마하고니 커튼콜 무대에선 온주환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온주환 역시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첫 럽스타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 정말 유난히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때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혹시 선재 아나운서님은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또 20대, 30대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검색량 2만 건을 검색된 러브버그입니다. 작년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만 등장했는데 올해는 서울 전역을 정말 다 덮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러브버그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름철 불청객인 러브버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면서 생활 불편 민원이 함께 폭증하고 있습니다. 소형 곤충인 러브버그는 짝을 이룬 채 날아다니는데 시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러브버그는 보통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고 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브버그는 공격성도 독성도 없고 수분 매개와 유기물 분해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익충이라고 봐왔는데요.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준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유행성 생활 불편 곤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선 친환경 방법인 살수 방역 작업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러브버그 민원이 693건으로 가장 많았던 금천구는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을 동네방네 방역데이로 지정해 일제 방역을 시행 중입니다. 네, 러브버그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길 만큼 올여름 정말 이슈 중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러브버그가 말씀하신 대로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빨리 사라질까요? 네, 다행히도 며칠 내에 러브버그가 대부분이 자연 소멸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러브버그 발생 양상 예측 결과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도심에서 까치, 참새처럼 이 조류가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자정작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의 러브버그처럼 처음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천적에서 각종 대응 방안이 나올 정도로 올여름 러브버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2위 키워드는요, 일본 지진입니다. 일본의 한 만화가인 다스키료의 예언이죠. 이른바 대지진 괴담이 확산되면서요,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근데 예언 당일 지난 5일에는 도카라 열도에서 실제로 지진이 약하게 발생했다고 하죠. 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규슈 남부 지역에서 규모 5.3의 남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무려 1220회의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인 지진은 만화가 다스기료의 예언과 맞물려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만화가 다스기료가 1999년에 직접 군 예지목을 바탕으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서 예언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모두 들어맞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필리핀의 가운데 있는 해저가 분화돼 태평양 주변 나라에 쓰나미가 밀려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화가의 예언이요, 일본 사람들을 넘어서 옆 나라인 한국 구글 트렌드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다스키 본인은 이번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다스키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추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예언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 7월 5일이라는 날짜는 당시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대지진 당일로 지목된 지난 5일에는 다행히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일본이 여행, 관광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월부터 관광이 취소되어 5조 원 규모의 관광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기상청은 일본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연간 2,000회 정도 일어난다며 지진은 날짜, 규모, 장소를 특정해서 예측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지진, 대재앙 예언은 다행히도 빗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무려 10만 건을 기록한 키워드입니다. 신지의 결혼 소식인데요. 신지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비 신랑을 공개했는데 이 장면이 대중의 도마에 올랐죠. 네, 신지는 후배 가수 문원과 과거 MBC 라디오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 쇼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신지의 개인 유튜브에서 예비신랑 문원은 과거 이혼한 적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있다는 것을 밝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유튜브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공개 이후 문헌의 과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창 시절 및 군 복무 시절 괴롭힘 또는 이혼 사유 및 양다리 의혹 등이 올라오고 이 결혼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유튜브 댓글에는 제작진의 신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말리러 왔다며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동영상 업로드 4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약 19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유명 변호사까지 나서서 저도 사실 이분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결혼도 안 했지만 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여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까지 나서서 가수 신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문어는 과거 2016년부터 약 1년간 일본에서 젠틀즈라는 지하 아이돌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과거 박기련, 박상문 등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활동한 이력도 드러나 정체에 대한 의문과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문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의혹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코요테 소속사 측은 신지 결혼 관련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서 문원이 과거 이혼 합의서와 의혹 관련 자료까지 공개했습니다. 네, 가수 미나와 신지 같은 주에 결혼 발표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결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키워드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캠프 미스틱입니다. 이 기독교 소녀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서요, 텍사스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캠프에는 약 750명이 넘는 소녀들이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후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고 여전히 10여 명의 아이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홍수의 속도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변하는 속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과달루페강 헌트 지역은 2시간 만에 무려 수위가 6.7m나 상승했고 이후 9m를 넘어서면서 수위 계측 장비는 고장날 정도였습니다. 거센 물살은 예고 없이 캠프 전역을 덮쳤고 대피나 구조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텍사스는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홍수 발생 시점은 예측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도 캠프가 급류 상습 지역에 위치한 만큼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캠프 미스틱은 과달루페강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이곳은 집중호우 시에 위험이 노출되기 쉬운 지형에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경고에도 해당 지역에서 캠프가 운영되어 온 점이 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현실 속에서 대폭 삭감됐던 기후, 기상 관련 예산 또한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경고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결국에는요, 기후 대응과 재난예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디오고 조타입니다. 또 안타까운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리버풀의 공격수였던 디오고 조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고는 현지 시간 7월 3일 스페인 사모라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타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는데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지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조타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타이어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디오고 조타가 사실 불과 2주 전에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했다는 점인데요.
황망할 것 같습니다. 또 2014년 프로 데뷔 이후 10년째 현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타는 1996년생으로 2014년에 포르투갈 파수스 팀에서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마드리드, 포르투 울버햄튼을 거쳐 2020년에 리버풀에 입단했죠. 리버풀에서는 5시즌 동안 공식전 182경기에 출전해서 65골을 기록하며 핵심 공격수로도 활약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준 현역 주전 선수였습니다. 네, 그런 디오고 조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 세계 팬들이 애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떤 기사 중에서 호날두가 장례식에 가지 않고 개인 요트기에서 뭐 이렇게 바다에 지중해에서 요트를 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도 봤는데요. 그런데 팬들과 구단 그리고 동료들의 반응은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네, 리버풀 팬들은 홈구장 안 필드 인근에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해 꽃과 유니폼 또 메시지를 놓으며 조타를 기리고 있습니다. 리버풀 구단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남은 2년간 계약에 해당하는 약 240억 원의 연봉도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타의 장례식은 그의 고향인 곤도마르의 성당에서 엄수됐고 포르투갈의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서 그 국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리버풀 선수단과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들까지 함께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디오고 조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감세한 요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요. 대규모의 세제 개편안을 공식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법안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초대형 세제 예산 개편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법인세 감면, 저소득층 복지 예산 삭감, 또 국경 장벽 예산 배정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산층과 또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서명 시점과 장소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오후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백악관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 날에 자유로운 경제를 선언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며 현장에는 열렬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네, 법안의 핵심은 단연 세금 정책입니다. 이 산업별로 명암이 크게 갈리게 됐는데 어떤 산업의 혜택이 집중됐고 어떤 산업은 혜택이 제외됐을까요? 네, 우선 반도체 산업에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기존 25%였던 설비 투자 세액 공제가 35%로 확대됐고, 이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을 강화한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과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투자 확대 요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는 전면 폐지되었고 태양광, 풍력 투자 세액 공제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적용 대상도 제한됐습니다. 네, 이런 한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태양광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특히 한화큐셀처럼 미국 현지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원 축소라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또 법안을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미국의 빚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더 늘려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증액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정부가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하원을 통과했던 4조 달러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과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AI 모드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구글 검색 엔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검색 기능인데요.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복잡한 질문에도 AI가 요약하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화가 됐는데 6월 달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 구글의 AI 모드는 5월 20일에 공식 발표됐고 6월 27일부터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로도 질문을 할 수 있으며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해 구조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요약이라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질문을 하면 AI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요약 내용과 함께 실제 참고 링크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출처 기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챗GPT 이제 유료 사용자 중에 한 명인데 챗GPT랑 새로 검색된 AI 모드랑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접근 방식인데요. AI 모드는 기존 구글 검색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익숙하고 빠르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준다는 느낌이 강해서 초기 정보 탐색에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챗GPT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더 깊이 있는 응답을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모드가 정보 요약에 특화되어 있다면 챗GPT는 유연한 대화와 창의적인 응답에서 앞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네, 현재는 미국 내 데스크톱과 모바일에서 정식 운영 중이고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험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 도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한국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막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닌 이해와 판단을 돕는 AI 검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독립기념일입니다. 무려 500만 건 이상의 검색된 키워드인데요. 매년 불꽃놀이, 바베큐 파티, 그리고 성대한 퍼레이드가 열려지는 것으로 유명한 날인데 올해는 예년과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관세,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번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특히 불꽃놀이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불꽃놀이 제품의 99%가 중국산인데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다시 적용하면서 수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존 재고로 쇼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을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인데 행사가 줄어들면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불꽃놀이 협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건국 250주년 행사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민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올해 독립기념일 식탁 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바베큐부터 과일까지 식자재에 영향을 준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대표적인 바베큐 메뉴인 소고기와 또 계란 같은 주요 식자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해 10인 가족 기준 바베큐 비용은 약 7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반면 햄버거 번, 딸기, 수박 같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자재는 가격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간의 가격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소비자들도 그 차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요,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이런 조류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30%대 관세가 만든 하늘의 빈자리,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드러낸 식탁의 가격 변동까지 축제는 우리 경제의 이면을 낱낱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는요, 세상을 기록하는 가장 진실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언어의 흐름 놓치지 않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